사랑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을 찾아온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가 되는, 심지어는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꿈의 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숨바꼭질하는 운명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라면요. 당신 안에서 아직 닫혀있는 어떤 것이라면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카페에서 낯선 사람의 시선을 붙잡거나 완벽한 프로필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운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진실은 이겁니다. 사랑은 운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화입니다. 그리고 조화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인식에서. 왜 자기 인식이 모든 것을 바꾸는가?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 단계를 건너뛸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맞지 않는 파트너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과 우리로 하여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게 만드는 패턴들을 말이죠. 답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올바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상태에서 관계에 들어갑니다. 친절하거나 웃게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자신이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정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함이 없다면 당신의 연애 생활은 당신 자신의 혼란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는 취미, 직업,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원칙들,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필요들, 삶과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배우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명확함을 갖추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화학작용을 궁합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쫓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깊이 없음만을 가리는 피상적인 매력에 더 이상 매료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자석 같은 힘. 자기 인식은 자석과 같습니다. 요란하거나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땅에 발을 붙인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는 그 조용한 자신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오만도 자아도 아닙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두려운 걸까요? 결점, 상처, 괴팍함까지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온전한 사람을 만나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결핍의 덫, 결핍은 단순히 매력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을 정확히 밀어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경계를 타협하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사랑을 허용하기보다는 얻으려 애쓰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인식과 자기 존중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맞지 않는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있게 됩니다. 자기 인식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들. 자신을 아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불가한 것들을 식별하세요. 관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가치와 행동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정직, 존중, 감정적 가용성. 자신의 감정 언어를 정의하세요. 사랑을 주고받는 당신만의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인정의 말, 질 높은 시간, 봉사의 행동, 신체적 접촉, 선물 중 어느 것인가요? 이를 알면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들을 되돌아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가? 처음에 나를 끌어당긴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나를 돕거나 해치지 않았는가?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사회의 조건화에서 자신의 욕망을 분리하세요. 당신의 관계 목표는 정말 자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 문화, 미디어로부터 이어받은 것인가요? 머릿속의 모든 나 해야 한다를 의심해보세요. 자기와 연결되는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일기를 쓰거나 아침 명상이나 혼자 걷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스스로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듯이요. 왜 이것이 그가 오기 전에 중요한가? 이 단계를 건너뛰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불꽃을 느낍니다. 그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끌린 것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 혹은 잠시 동안 느끼게 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데이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휘말리기 전에 일찍 불일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관심을 쫓지 않게 되는데 이는 당신이 장기적인 조화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지닌 에너지, 믿음, 그리고 세운 기준. 이 모든 것이 외부로 반영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내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면 땅에 발을 붙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역시 자기 자신을 다듬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은 단순히 첫 번째 열쇠가 아니라 다른 4개의 열쇠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때때로 자기 탐구의 과정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알지 못했던 두려움, 이미 치유됐다고 생각한 상처, 당신을 붙잡는 신념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 욕망, 그리고 꿈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반을 더 즐길수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함에서 찾지 않을 때 올바른 남자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정감 있게 보입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당신의 꿈의 남자가 당신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니라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이라고 믿는 버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의심 없이 아는 진짜 자아를 말입니다. 이 진실 속에 설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당신과 동등하게 마주하는 파트너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사람을. 이것은 여행의 첫걸음이다.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과 함께라면 드문 아름답고 지속적인 무언가의 기초를 놓는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알기 위해 너의 가치, 너의 필요, 너의 바람, 노력을 했다.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이 토대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이것이다. 진실하라. 그것은 단순하고 당연하게 들린다.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쉽다면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진실, 진정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왜 진정성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미묘하게든 직접적으로든 사랑받고 받아들여주고 인정받는 방법을 배운다. 아마도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혹은 원치 않아도 미소 지으며 동의하는 법을. 혹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감정을 숨기는 법을.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가 되었다. 칼 융은 완벽히 표현했다. 한 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특권이지 보장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수년간 써온 가면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 속의 가면. 연애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매력적이라고 믿는 버전으로 나타난다. 남자들이 단순한 여성을 원한다고 믿으면 자신의 필요를 숨긴다. 남자들이 특정한 타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춘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면 취약함을 피한다. 이것은 생존 모드, 그리고 지치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연극 위에 오래가는 사랑을 세울 수는 없다. 언젠가는 너의 진짜 자아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연결은 무너진다. 진정성은 조화다. 진정하다는 것은 첫 만남에서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상처를 곧장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조화 속에서 사는 것이다. 너의 말, 행동, 그리고 존재가 너의 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취약성이 등장한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개방 속의 힘이다. 그것은 선언이다. 이것이 나다. 빛, 그림자 그 사이. 그리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 머물 것임을 신뢰한다. 왜 취약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솔직히 말하자. 취약성은 두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거절의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윤근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무슨 일이든 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진짜 자아를 보고 떠날까 두려워 차라리 가면을 쓰고 산다. 그러나 역설은 이렇다. 가면은 거절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을 막는다. 가짜로 사는 대가.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것은 너를 관계로 이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늘 연기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연극이다. 진심은 아니오인데 예라고 말한다. 너의 의견이 아닌 것에 동의한다. 누구도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너의 꿈을 작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된다. 너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너를 진짜로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실천 속의 진정성은 이렇다. 사과하지 말고 너의 진실을 말하라. 무언가가 중요하다면 말하라. 무언가가 거슬린다면 존중을 담아 표현하라. 정직으로 누군가를 압도할 필요는 없지만 너의 진실은 말해야 한다.
다듬어진 것만이 아니라 진짜를 나누라. 첫 만남에서 긴장된다고 인정해도 괜찮다.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말해도 괜찮다. 그런 순간들이 연결을 만든다. 너의 가치에 충실하라. 기대에 맞추려고 핵심 신념을 타협하지 마라. 진정성은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너의 개성을 드러내라. 독특하다면 보여라. 열정적이라면 불처럼 말하라. 올바른 남자는 연기된 모습이 아니라 내 진짜 에너지에 끌릴 것이다. 에너지의 전환. 네가 가면을 벗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가벼워진다.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자석 같다. 사람들은 네가 너 자신의 껍질 속에서 편안할 때를 느낀다. 그것은 한마디 없이도 신뢰를 만든다. 그렇다고 모두가 널 좋아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는 네가 연기를 멈추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은 너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떠남은 선물이다. 진짜로 널 사랑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매력 대 연결, 외모, 매력, 혹은 연기로 주목받기는 쉽다. 그러나 매력만으로는 연결이 아니다. 연결은 두 개의 진짜 자아가 만날 때 생긴다. 생각해보라. 너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가짜인 버전으로 사랑받고 싶은가? 아니면 너의 여과 없는 진짜 자아로 사랑받고 싶은가? 첫 번째는 조건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자유다. 칼 융은 자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거부하고 숨기고 부인하는 우리 자신 안의 부분들에 대해. 그는 진정한 온전함이 그림자의 통합에서 온다고 믿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이것은 너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 있는 부분과 불안한 부분, 다정한 순간과 고집스러운 순간, 자랑스럽게 나누는 꿈과 대체로 숨기는 두려움. 네가 너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누군가가 네가 누구인지 알아낼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미 네가 알아내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진짜됨의 자석 같은 효과.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이다. 올바른 남자는 진정성의 에너지에 끌릴 것이다. 그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연기하는 세상에서 진짜됨은 신선하다. 그는 너를 더 빨리 신뢰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열어 보이는데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는 더 깊은 것을 쌓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처음부터 깊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놓아버림. 진정하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의미한다. 네가 진짜일 때 모두가 널 선택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너는 차라리 너의 진짜 자아로 선택받고 싶지, 가면으로 참아내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아이러니가 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를 덜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은 널 더 존중한다. 왜냐하면 자기 존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하다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사랑도 그렇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같은 위험이다. 보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네가 가면 없이 나타날 때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연결을 위한 공간을 창조한다. 넌 그냥 아무 남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올바른 사람을 끌어들인다. 너를 여과 없이 바라보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래, 너. 지금까지 너는 모든 것이 의지하는 두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너 자신을 알고 네 가치, 네 필요, 네 바람을 아는 것. 진실되게 행동하고 가면을 벗어던지며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제 이 두 기둥을 지켜주는 구조물을 세울 때가 되었다. 경계. 경계는 자기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다. 그것은 네가 끝나는 지점과
다른 사람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다. 그것이 없으면 너의 감정 세계는 잠겨있지 않은 집과 같다. 누구든 들어와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혼란을 남길 수 있다. 경계에 대한 신화. 많은 여성들은 경계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복잡해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겁주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내 경계에 겁먹는 사람은 어차피 그것을 넘을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뿐이다. 건강한 경계는 올바른 남자를 겁주지 않는다. 오히려 끌어당긴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올바른 남자는 그것을 너를 존중하라는 초대로 본다. 융과 자기 존중의 원리.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계는 이 수용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네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때 너를 모욕하는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가 진정 무엇인가? 명확히 하자. 경계는 벽이 아니다. 벽은 모두를 차단한다. 경계는 올바른 사람을 들이고 잘못된 행동은 막아낸다. 경계는 네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달하는 지침일 뿐이다. 왜 필요한가? 경계가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 경계가 없으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게 된다.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다가 지쳐버린다. 무례함을 참으며 그것이 마법처럼 나아지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내 자존감을 약화시킨다. 네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게 느낄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본래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적 계약. 모든 관계는 낭만적이든 아니든 결국 말로 하지 않은 계약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 네가 경계를 세울 때 이 계약을 명확하게 만든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가 내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작동한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환영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사랑에서의 건강한 경계 예시. 시간 경계. 나는 근무 시간 동안은 말할 수 없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괜찮아. 이것은 내 시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그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감정적 경계.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가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주길 원해. 이것은 내 감정적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연결을 초대한다. 신체적 경계. 나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때만 신체적 친밀감의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은 내 준비 상태에 따라 친밀함의 속도를 정한다. 가치 경계. 충성은 내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그것이 시험받기 전에 명확히 단절선을 전달한다. 두려움 없이 경계를 전달하는 법. 경계는 최후 통첩이 아니다. 어조가 차이를 만든다. 너는 동시에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경계를 세울 수 있다. 이 3단계 접근법을 시도해보자. 행동이나 상황을 명명하기. 네가 막판에 약속을 취소할 때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기.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앞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그래서 나는 계획이 바뀔 때 더 사전 통보가 필요해. 이것은 비난을 제거하고 네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계는 필터로서 경계를 너의 개인적인 분류 시스템으로 생각하라. 그것을 세운 순간 누가 너와 맞는지, 누가 맞지 않는지가 보인다. 잘못된 남자는 반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내 협상 불가능한 것을 흥정하려 할 것이다. 올바른 남자는 네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맞춰줄 것이다. 이 필터 과정은 내 시간, 에너지, 마음의 상처를 절약해준다. 자존감과의 연결. 윤근 또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네가 자신을 미워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자기 희생이 된다. 네가 끊임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누군가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대 자기 배신에 대한 두려움. 관점을 바꿔보자. 두려움은 내가 이 경계를 세우면 그를 잃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을 거야여야 한다. 네가 이 두 번째 태도에서 행동할 때 네 연애 생활은 완전히 바뀐다. 너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너를 채워주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든다. 경계 연습하기. 경계는 하나의 기술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처럼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작게 시작하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라.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시간을 가져라. 불만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데이트 초반에 내 필요를 말해라. 네가 경계를 실행할 때마다 네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강화한다. 경계와 매력. 느슨함이 분명한 경계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신화가 있다. 실제로는 경계가 존중과 독특한 매력을 만든다. 남자가 네가 충만한 삶을 살고 네 에너지를 보호하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는 이렇게 이해한다. 너의 사랑은 특권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존중은 더 깊은 유대의 토대가 된다. 경계의 본질. 경계는 사랑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서로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네가 자신을 알 때 첫 번째 열쇠, 그리고 진실될 때 두 번째 열쇠. 경계는 단지 그 자연스러운 확장일 뿐이다. 그것들은 네 사랑의 면역 체계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침투할 수 있다. 그것이 있으면 좋은 것만 남는다. 너는 자신을 알고 진실되게 살며 건강한 경계로 평화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이제 흔히 오해되는 것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 자기 신뢰,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생각할 때 대담함, 큰 소리 또는 완벽함을 떠올린다. 결코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항상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은 큰 소리나 과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자기 신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칼 융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자신감은 선택이다. 매일 자신을 신뢰하기로 하는 다짐이다. 비록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내면의 비평가가 의심을 속삭일 때조차도 가짜 자신감과 진짜 자신감의 차이. 가짜 자신감은 가면이다. 불안을 가리는 쇼이다. 그것은 큰 웃음, 자랑,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모습이다. 진짜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세상이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할 때조차 당당히 서 있는 것이다. 왜 자신감이 매력적인가?
자신감이 진정한 사랑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이것이다. 자신을 신뢰할 때 인정받으려 쫓아다니지 않는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에너지는 차분하고 단단히 뿌리내리고 확신에 찬 등대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내 손해다. 남자들은 절박한 필요에 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떠날 줄 아는 여성에게 끌린다. 자신감은 오만이 아니다. 자신감은 종종 오만과 혼동된다. 오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보다 낫다. 자신감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오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다. 자신감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준다. 당신의 꿈의 남자는 오만에 끌리지 않는다. 그는 겸손, 강인함, 친절함, 조용한 확신에 쌓여 있는 것에 끌린다. 조용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자기 인식.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자신감은 깊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당신의 방아쇠는 무엇인가? 어떤 패턴을 바꾸고 싶은가?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자신감은 일상 속에서 자란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거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신 휴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것을 축하하라.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당신의 토대를 쌓는다. 직감을 믿어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결정을 내릴 때 멈추고 귀 기울여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강화한다. 두려움에 맞서라. 자신감은 두려움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데서 온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신뢰가 자란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라. 모든 사람은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실수를 할 때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라. 가혹한 자기 비판은 신뢰를 파괴한다. 친절함은 그것을 다시 세운다. 자신감의 실천, 데이팅과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데이팅에 가져오면 모든 것이 변한다.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무례함이나 일관성 없음은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린 대화를 나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게 만든다. 윤계 관점, 자신감과 개별화. 칼 융의 개별화 개념은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당신이 그림자, 두려움, 의심, 오래된 상처를 받아들일 때 태어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자기 사랑과 용기의 대담한 행위이다. 함정, 외부의 인정 추구. 많은 여성들이 좋아요, 칭찬, 데이팅 앱의 매칭에서 자신감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다. 외부의 인정은 구멍난 양동이와 같다. 오래 가지 않는다. 진정한 자신감은 오직 내면에서만 올 수 있다. 그것을 키우면 외부의 의견은 배경소음이 되고 더 이상 당신의 가치의 기반이 아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감이 흔들릴 때 오래된 패턴들이 되살아난다. 당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지나치게 자주 사과하고 너무 애써 감동을 주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 이러한 순간들을
사실이 아닌 신호로 인식하는 것은 제때 방향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 힘을 주는 확언, 예.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강점과 발전에 대한 일기 쓰기, 내면의 비평가를 잠재우기 위한 마음 챙김이나 명상, 내 가치를 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살아있고 유능하게 느끼게 하는 활동들. 자신감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기억하라. 자신감은 한 번 켜는 스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조차도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의심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와 당신의 꿈의 남자에게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조용한 힘이다. 자신감이 자기 사랑과 진정성에 뿌리 내릴 때 더 이상 사랑을 쫓지 않는다. 대신 사랑이 당신을 향해 달려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인식, 진정성, 경계 설정, 자신감, 배양의 길을 걸어왔다. 이 네 가지 열쇠가 강한 기반을 형성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이 열쇠는 아마도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기대에 굳은 소나기를 풀고 고정된 유형이나 체크리스트를 의심하며 사랑이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제와 안전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올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사랑에서 세부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은 유혹적이다. 그는 키가 커야 하고, 훌륭한 직업이 있어야 하고, 내 취미를 공유해야 하고, 가까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주가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사랑을 가져온다면, 모든 칸을 체크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느껴지는 사람을 통해 칼 융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판단은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한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사랑이 결코 상상하지 못한 포장으로 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확장이다. 당신이 어떤 목록에 집착한다면 수많은 가능성을 걸러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취미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의 이상적인 커리어 프로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감정적 가용성을 간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피상적인 이유로 너무 빨리 아니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잘못된 습관이 틀린 사람들을 들여보내듯이 올바른 사람을 밖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당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덜한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결과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자아보다 직관을 더 신뢰하는 것,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 판단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는 것, 외모와 사회적 꼬리표 너머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놀라움의 공간을 남기는 것. 융은 우리가 미지의 것에 눈을 돌릴 때 성장과 변형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역설과 복잡함을 기꺼이 껴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다른 사람을 압박한다. 모두에게 맞는 인생의 레시피는 없다. 사랑에 있어 이것은 완벽한 파트너가 각자에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영혼의 일치입니다. 사랑에서의 개방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가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에 대한 이유를 반성하세요. 그것들이 정말로 협상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사고 습관일 뿐인가요? 그것들이 두려움, 오래된 상처, 혹은 사회적 조건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마음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머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마음과 몸은 예라고 말합니다. 작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 누군가와의 데이트에 예라고 말하거나 평소에는 피했을 대화에 예라고 말하세요. 가장 깊고 지속적인 관계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수줍은 남자가 갑자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직업이 없는 남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몰랐던 감정적 깊이와 친절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배경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시각을 확장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기대를 거스르는 사랑은 종종 가장 큰 교훈을 가져옵니다. 자기 인식과 경계 없는 개방성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열쇠들과 결합될 때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분명히 알지만 동시에 사랑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일 때 그것을 인식하고 탐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다. 사랑은 통제와 헌신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 기준, 진정성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삶의 흐름, 연결의 신비, 사랑이 가져오는 놀라움에 자신을 맡깁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세상에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나타날 때 사랑이 거기서 당신을 만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름답게 불완전한 방식으로 당신이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은 반복되는 실망의 패턴, 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움, 혹은 연결을 방해하는 경직된 기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약성과 용기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확장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떤 기대나 규칙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어 사랑을 제한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연애 생활에 더 많은 호기심과 개방성을 불러올 수 있을까? 나의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올바르게 느껴지는 것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것은 기대의 딱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개방성이 자기인식, 진정성, 경계, 그리고 자신감과 만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당신을 찾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와 얼굴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5가지 열쇠를 거쳤습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것, 진정성 있게 사는 것,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진정한 자신감을 기르는 것,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 이제는 이 열쇠들을 매일의 실천과 태도 속에 엮어 넣어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와 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꿈의 남자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인생 내내 계속해서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쇠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들을 일관되게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윤근 통합을 개성화, 온전해지는 것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다른 사람을 압박한다. 모두에게 맞는 인생의 레시피는 없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통합이란 배운 것을 일상 현실에 가져오고 무의식적 패턴에 빛을 비추어 더 이상 그것들이 몰래 당신의 사랑 생활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짧은 체크인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진정성 있게 살겠다는 의도를 쓰세요. 낮 동안 당신의 경계가 시험될 때 주목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당신이 어디서 자신에게 충실했는지, 어디서 자신을 작게 만들었는지 반성하세요. 이러한 지속적인 성찰은 당신의 의식을 심화시키고 에너지를 정제합니다. 사랑과 개인적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거나 불안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럴 때 융의 말을 기억하세요.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투쟁의 순간에도 자기 수용은 지속적인 자신감과 매력의 뿌리입니다. 자신에게 온화하게 대하세요. 성장은 나선형이지 직선이 아닙니다.